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오늘은 그 인의예지, 우리 즉 양심이라고 그러죠. 이것에 가슴에서 인의예지를 어떻게 꺼내 쓰는지 좀 실제 생활의 예를 들어가면서 좀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선 그 우리가 의, 예, 지 이렇게 있죠. 인의 예지가 있는데 에, 보시면 여기서 이제 그 이는 그 측은지심을 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사랑을 쓰는 곳이죠. 인의 자리죠. 그래서 여기는 또 이제 역지사지, 즉 다른 사람 입장에서 서서 그 사람 지금 심정이 어떤지 이걸 느껴보는 자리입니다. 요거는 이제 왼쪽에 있는 심장 쪽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좀 그 개인적인 그 사용하는 게 꼭 이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만남이라든지 어떤 그 공적인 거 이전에 인간적인 만남을 가질 때 이 자리에서 이제 그 인의 자리에서 그 관계를 가져가는 거죠. 설사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즈니스적으로 만났다 하더라도 잠깐 뭐 휴식 시간이라든지 이래서 또 인간적 관계의 그런 그 환경으로 돌아섰을 때는 이렇게 인의 방에서 그 사람하고 이렇게 그 사람 심정을 느껴가면서 아주 그 인간적으로 친절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특히 그 인간적인 만남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적인 관계는 잘 하는데 특히 남자들 중에 그런 분들은 요 인의 방에서 즉 심장 왼쪽 심장 그 방에서 그 개인적인 그 감정을 그 사람의 감정을 느껴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개인적인 그 만남을 잘 못 가시는 분이 뭐냐면 상대방의 감정을 전혀 못 잊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생활은 잘하는데 개인적인 만남이 영 어설픈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가슴 명상에 이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 이제 그 인생 숙제가 커뮤니케이션인 같으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느껴요. 특히 이제 남녀 간의 관계에서 데이트하고 그럴 적에 그 주어진 공간과 시간을 처리할 줄을 몰라가지고 상당히 어색해 합니다. 이 저기 커뮤니케이션 공부하시는 남자분들은 그런 분들은 인의 방에서 상대방 여자의 그 지금 기분이라든지 감정을 느껴가면서 거기에 공감되는 얘기를 같이 꺼내주시면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의 방에서 보면 인의 예지 중에 이제 예의 방이죠. 여기서는 이제 상대방을 이제 존중하는 건데요.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비즈니스 관계할 때 요 예의 방에서 하시면 아주 좋아요.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할 적에 보면은 되게 보면 이제 상대방을 좀 이렇게 그 이익을 어떤 도모하는데 상대방을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이 거래가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겉으로는 뭐 예절을 다 한다 그래도 결국은 저 사람한테 내가 금전적 이익을 얻어야 되겠다고 하면 그 우리 인간은 상대방의 그 이렇게 생각을 읽는 그런 능력들이 있거든요. 많이 퇴화는 됐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읽혀지기 때문에 이제 그 진실이 그 안 느껴지는 거죠. 상대방이 그렇든 내가 얘기하던 그럴 적에 이 예예방 오른쪽 앞가슴 쪽이죠. 여기서 있으면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감이 생겨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상대방한테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사회생활의 매너와 플러스 보이지 않는 이 상대방의 존중감을 이쪽 가슴에서 가지면서 얘기할 적에 상당히 이 비즈니스가 성공할 확률이 높다. 신뢰를 주거든요, 존중은. 특히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하고 그러실 적에 보면 이제 회사 생활하고 그러실 적에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를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들 대중 앞에 서서 이제 떨려서 못하겠다 해가지고 뭐, 이제 신경을 좀 둔화하는 약까지 막 먹고 이제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상대방을 존중하는 이 오른쪽 가슴에서 있으면 그런 것이 다 없어져 버려요. 음. 상대방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두려움 대신 존중을 넣으면 이제 그런 것이 없어진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건 상당히 이제 인의 예지가 그동안 동양에서 얘기는 되어 왔지만 추상적으로 얘기가 됐는데, 지금도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뭐 유학 단체도 있고 이제 유교 단체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이렇게 가슴에 방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거는 아직 없어요. 근데 분명히 인간의 방에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옛날 성인들이 이제 이 방을 얘기한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인의 예지 중에 보면은 이 인과 예는 앞가슴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와 의는 이 뒷가슴 뒷등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보면, 앞뒤로 구분해 보면 이 앞뒤는 뭐가 있는, 앞뒤의 차이는 뭐가 있느냐? 인과 예는 우리가 어떤 사회생활 하는데 행동적인 면이에요. 어떻게 상대방한테 자신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말을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행동적인 면이라고 그러면 과연 인과 예로서 우리가 행동을 하는데 그 뒤에 컨텐츠 내용은 어떻게 끌고 갈 거냐 할 적에 관련된 내용에 관련된 거는 요 뒤에 지와 의가 컨텐츠를 관리를 해준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 개인적인 만남은 의의 방에 인의 방에서 요 지와 의를 가지고 풀어가시면 되고, 비즈니스적인 거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예의 방에서 이 지와 의를 가지고 이 얘기를 풀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앞부분은 행동에 관련된 거고, 요 뒷부분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해서 어떻게 이걸 행동으로 인과 예의 공감과 존중이라는 요 틀에다가 이 컨텐츠 내용을 실어 갈 거냐, 이렇게 이제 우리 가슴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앞쪽은 행동이겠죠. 우리가 앞을 보고 이제 하니까, 이게 뒤쪽은 우리의 사고를 담당하는 거고, 그래서 동양의 체와 용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뒤쪽은 체에 관련된 거, 뿌리에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요 앞쪽은 용, 쓰임에 해당되는 거죠. 드러나는 부분이죠, 우리 행동으로. 그런데 요 뒤에 부분은 행동을 가지고, 뭘 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 행동을 드러낼 거냐 할 때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거는 뭐 인은 개인적인 만남에 인을 쓰거나 비즈니스적인 만남, 공적인 만남, 이런 어떤 행사에서 이제 타인과의 만남을 했을 적에 존중을 가지고 만날 적에 이 의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에서 나온 생각을 이제 예에다가 쓸 수도 있고 인에다가도 쓸 수 있는 거죠. 의는 우리가 인간이 상당히 자기 이기주의로 흐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른쪽, 뒤쪽, 등 쪽에 가면 자타에 대한 편견 없이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는 자리가 있어요. 이게 의의 방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은 내가 아니니까 좀 나 쪽으로 더 좀 유리하게 해서 이 일들이 그르치지 않게끔, 아시겠죠? 자타 구분이 없어요. 이거는 공정해요. 그 다음에 요 지의 자리는 근원적인 판단을 해줘요. 과연 이 인과 예를 가지고 지금 뭐 개인적인 만남이든 공적인 만남이든 해서 의롭게 행동하는데 과연 이것이 근본적으로 맞는 거냐 하는 또 근원적인 판단을 한다고요. 아주 극단적인 얘기로 예를 들어서 이제 도둑질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도둑하는 사람끼리 개인적으로 서로 공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도덕도 이제 만약에 연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A파와 B파가 있으면 A와 B가 요번에
도둑하는 규모가 하도 커서 연합을 해서 한다 그러면 이건 서로 이제 상대방을 이제 예의를 지켜가면서 이제 협업을 할 수 있겠죠. 뭐 도둑질하는데 협업이라니까 이상하긴 하지만 그럴 적에 이제 여기서는 공정하게 우리 편, 네 편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그 도둑해온 물건을 서로 논아 갖는다 그럴 때 당연히 이제 우리 쪽을 더 많이 가져오게 하려고 뭐 우리 쪽이 이제 훨씬 더 공헌도가 높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할 수 있는데 이 가슴에서는 실제 공헌도가 어디가 높은지를 정확히 판단해줘요. 이거 참 이거 체험해 보면 참 이게 참 희한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안 걸려요. 도둑질한 게 좋다 나쁘다가 아시겠죠? 의니까 여기서 걸릴 것 같죠? 아니 이거는 그 근본적인 면에서 의가 아니고요. 나와 그 상대방 있어서의 의야. 그러니까 이 소의죠. 그러면 근원적으로는 여기서 뭐라고 판단하냐? 도둑질은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자리가 없으면 이게 그냥 우리가 사회에서 여러 가지 부도덕한 게 그냥 상대방하고 나의 개인적인 관계에 에서만 의만 공정만 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도둑질은 나쁜 거다 하지 마라 하고 딱 그냥 하늘의 소리가 들려오는 자리예요. 여기가. 자 이런 어떤 누구든지 다 갖고 있는 이런 그 하늘과 교감하면서 이 그 네 가지 진리 인의 예지에 의해서 누구든지 다 일상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채널링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 채널링에서 오히려 오는 거는 인의 예지에 안 맞는 소리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채널링하는 그 영계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진리의 얘기일 수도 있고 뭐 진리의 아닌 얘기일 수도 있고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틀린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가슴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하늘에서 다 인을 쓰고 예를 쓰고 의와 지를 써서 누구든지 다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늘이 미리 예배해놨다 우리 가슴을. 자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이 그 본성을 깨닫고 영성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인간의 사회에서 본성과 영성은 어떤 체계로 그것이 이 현실 세계에 나오느냐 했을 때는 이런 체계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을 깨닫고 영성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러한 가슴에서 인의 예지방을 모른다 그러면 자의적인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불교의 만행도 이 인의 예지방을 모르기 때문에 깨닫고 나서 이제 뭐 그 경호 스님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데 그래서 그걸 깨달음의 상징으로도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가타부타 할 의도는 없지만 아니 경호 스님이 인의 예지방을 하셨다 그러면 깨닫고 나서도 이 그 조화로운 그 어떤 사회의 어떤 그 기여를 좀 해주셨을지 않았을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방을 사용할 줄 알면 또 쓸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꼭 깨달음과도 깨닫기 전이라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인의 예지 양심 사용법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뭐 수지심 뭐 측은지심 이렇게 쓸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이 방에 들어가면 바로바로 답이 나와요. 이런 어떤 우리 가슴에 대해서 구체성을 가지고 오늘 설명하니까 분명히 차별화가 되는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뭐 방문을 하시거나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